1812년 6월 24일 60만 명의 대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습니다. 이 군대를 이끈 사람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당시 유럽의 절반을 정복한 불패의 황제였죠. 하지만 6개월 후 살아 돌아온 병사는 단 2만 명. 60만 명 중 2만 명만 살아남은 겁니다. 역사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때문에 나폴레옹이 패배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타임캡슐이 열어드릴 주제는 나폴레옹은 왜 러시아에서 패했나 추위 때문이 아닌 진짜 이유입니다. 먼저 왜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했을까요? 첫 번째, 대륙 봉쇄령 위반. 나폴레옹의 가장 큰 적은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섬나라라 육군으로는 공격할 수 없었죠. 1806년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선포합니다. 유럽 모든 나라는 영국과 무역을 금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죠. 문제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처음엔 따랐지만 1810년부터 영국과 몰래 무역을 재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분노했습니다. 내 명령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두 번째, 유럽 패권 완성. 1812년 나폴레옹은 이미 유럽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까지.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독립적이었죠. 나폴레옹은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까지 굴복시키면 나는 진정한 유럽의 황제가 된다. 러시아 원정은 나폴레옹의 야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신. 나폴레옹은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1807년 프리틀란트 전투에서도 러시아군을 무찔렀죠. 나폴레옹은 확신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두 번의 대규모 전투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신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왜 패배했을까요? 추위 때문이 아닌 진짜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급선 붕괴. 60만 명의 군대는 매일 엄청난 식량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식량만 200톤이 넘었죠. 나폴레옹은 현지 조달을 계획했습니다. 징역하면서 러시아 마을에서 식량을 빼앗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러시아군 총사령관 쿠투조프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후퇴하면서 모든 식량과 물자를 불태운 겁니다. 마을도 농장도 곡식도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후방 보급로는 1000km가 넘었고 러시아 게릴라 부대가 끊임없이 공격했죠. 1812년 7월 침공 한 달 만에 벌써 10만 명의 병사가 탈영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의 후퇴 전략. 나폴레옹은 러시아군과의 결전을 원했습니다. 한두 번의 대규모 전투로 승부를 내려고 했죠. 하지만 러시아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쿠투조프는 계속 후퇴했습니다. 러시아 영토는 넓었고 후퇴할 공간이 무한했죠. 나폴레옹 군대는 계속 징역했지만 적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1000km 이상을 행군하면서 질병과 탈진으로 쓰러졌죠. 1812년 9월 7일 드디어 보로디노 전투가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이 그토록 원하던 대규모 전투였죠. 프랑스군 사망자 3만 명, 러시아군 사망자 4만 5천 명. 하루 만에 7만 5천 명이 전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승리했지만 의미 없는 승리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시 후퇴했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모스크바의 함정. 1812년 9월 14일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모두 도망갔고 식량도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모스크바에 내 화재가 발생합니다.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4분의 3이 불타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한 달 동안 모스크바에 머물렀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항복을 요청하길 기다렸죠. 하지만 알렉산드르 1세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 나폴레옹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겨울에 갇힌다. 철수를 결정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적인 철수. 10월 19일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이때 남은 병력은 약 10만 명, 철수 경로는 징역대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이미 초토화된 지역이었죠. 식량도 숙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추위는 주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1812년 겨울은 예년보다 따뜻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20도 수준이었죠. 문제는 추위 그 자체가 아니라 추위 속에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러시아군의 공격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병사들은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든 병사들은 행군을 따라갈 수 없었죠. 게다가 러시아 기병대와 코사크 부대가 끊임없이 습격했습니다. 낙오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죠. 11월 26일부터 28일 베레지나 강도하 작전. 러시아군의 포위를 뚫고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2만 명이 추가로 전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랑스로 돌아온 병사는 약 2만 명. 60만 명 중 2만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율 3%. 러시아 원정 실패는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군사력 상실. 60만 명의 대군은 나폴레옹 제국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동맹국의 군대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을 모두 잃은 나폴레옹은 더 이상 유럽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동맹의 배신. 러시아 원정 실패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나폴레옹의 동맹국들은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813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러시아와 함께 반나폴레옹 동맹을 결성합니다. 나폴레옹은 사면 초가가 됐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 전투. 일명 제6차 대륙전쟁의 결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5만 명의 군대를 이끌었지만 연합군은 35만 명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전투 끝에 나폴레옹은 패배했습니다. 프랑스군 사망자 7만 명, 연합군 사망자 5만 명.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후퇴했습니다. 네 번째, 엘바섬 유배. 1814년 4월 연합군은 파리를 점령합니다. 나폴레옹은 퇴위를 강요받았고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로 유배됩니다. 유럽을 정복한 황제는 작은 섬의 지배자로 전락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15년 3월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탈출합니다. 100일 동안 프랑스 황제로 복귀하죠. 하지만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합니다. 이번엔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됩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고립된 섬이었죠. 그리고 1821년 5월 5일 나폴레옹은 51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한때 유럽을 정복한 황제는 외로운 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나폴레옹의 실수는 히틀러도 반복했습니다. 1941년 히틀러는 300만 명의 군대로 소련을 침공합니다. 작전명 바르바로사. 히틀러도 나폴레옹처럼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전투로 소련을 굴복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소련은 후퇴했고 초토화 작전을 펼쳤으며 독일군의 보급선은 붕괴됐습니다.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은 참패했고 이것이 나치 독일 패망의 시작이 됩니다. 130년 전 나폴레옹의 실수를 히틀러가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나폴레옹 제국이 몰락했고 유럽 질서가 재편됐으며 민족주의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민족 의식을 깨달았고 19세기 후반 통일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러시아 원정 실패는 근대 유럽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이유는 대륙 봉쇄령 위반, 유럽 패권 완성 야망, 과거 승리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패배의 진짜 이유는 추위가 아니라 보급선 붕괴, 러시아의 후퇴 전략, 모스크바의 함정, 재앙적인 철수 과정이었습니다. 60만 명 중 2만 명만 살아남았고 나폴레옹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보급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과신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나폴레옹이 보급을 완벽히 준비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과거를 열어 미래를 봅니다. 타임캡슐이었습니다.